이번 차시에서는 이 컨택트 렌즈를 착용하고자 하는 이 환자에 대한 선택 부분이에요. 뭐 환자들이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 컨택트 렌즈를 착용하고자 할 겁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텐데 착용을 원하고자 해도 착용이 안 되는 경우, 불가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착용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도 이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목적으로 쓰는지에 따라서 어떤 렌즈, 뭐 크게는 하드 렌즈인지 소프트 렌즈인지 어떤 재질을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한 선택이 될 것인가, 이런 선택하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사람이 착용하고자 하는 목적부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전신질환, 안질환 등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저희가 종합해서 가장 이제 이 사람에게 좋은 선택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려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저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제 대화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알아가겠죠. 그죠. 어떤 것들을 좀 체크를 해 봐야 되는가, 요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피팅을 하기 위해서 인제 우선돼야 되는 예비 검사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착용 여부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요. 요런 것들, 그리고 실제 본검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저희 인제 정보들이 있겠죠. 이 비검사의 정보들, 어떤 것들을 이제 검사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했었을 때 가지는 이유는 이제 어떤지, 결과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해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알아봐야 되는가, 그리고 실제 이제 검사자의 입장에서 한번 이제 피검사가 앞에 있다 생각하고 어떤 것들을 물어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컨설테이션을 통해서 환자가 이 컨택트 렌즈 적응할 수 있을지의 여부를 이제 대략적으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일단 이제 착용 가능성. 사실 이 사람이 컨택트 렌즈를 한번 시도를 해 봤을 때 '착용할 수 있겠다. 없겠다.'라는 부분은 사실은 뭐 딱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이 사람의 눈의 상태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 사람이 쓰고자 하는 목적 동기가 강할수록 이제 성공할 확률이 높죠. 뭐 착용하고 그닥 착용하고 싶지 않은데 그 불편함에 대한 어떤 걱정이 많은데 착용을 해야 되는 경우에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좀 계속적으로 착용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절대적인 기준은 크게 의미는 없지만 이 착용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미용상으로 착용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안경이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 보니까 한번 착용을 해 보고 싶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용 목적, 뭐 운동을 하는데 안경이 너무 불편하다, 아니면 직업적으로 안경 쓰는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다, 뭐 보호장구를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뭐 하는 경우에, 뭐 그런 여러 가지 각각 각자의 어떤 동기들이 있을 거예요.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의 그 이제 정도, 얼마나 이제 내가 꼭 컨택트 렌즈를 착용을 해야 되느냐, 그런 이제 필요의 정도에 따라서 착용의 성공 여부는 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착용한 사람, 해본 사람들은 크게 이제 뭐 렌즈의 착용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불편함에 대해서 크게 이제 뭐 느끼지는 못하지만, 한 번도 착용하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는 눈 안에다가 뭔가를 넣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착용했었을 때 눈에 넣으면은 아프진 않는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했었을 때 렌즈를 착용하는 과정과 빼는 과정에서 눈에 어떤 안 좋은 영향을, 상처를 주거나 이러지는 않는지, 이런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실제 뭐 소프트 컨택트 렌즈는 거의 이물감이 없잖아요. 없고, 하드 컨택트 렌즈는 좀 보통 한 뭐 한 달 정도 이제 그런 어떤 이물감이 느껴지긴 해요.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훨씬 덜해지긴 하지만요. 각막이 굉장히 이제 민감하잖아요. 지각신경이 굉장히 풍부하다 보니까. 근데 사실은 그것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렌즈를 계속적으로 착용하다 보면은 그런 지각도도 사실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착용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이물감이 적어지니까 좋다.'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 어떤 세균 감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지각도 떨어지는 것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걸 지각을 할 수 없으니까 사실, 그쵸. 근데 이제 요렇게 첫 착용자 같은 경우에 그다지 크게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안내를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렌즈가 크게 뭐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정확하게 피팅이 된다라고 하면은 적응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크게 불편함은 없다."라고 안내를 드려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시력적인 부분인데요. 컨택트 렌즈는 앞서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착용 목적이 미용적인 목적이에요. 불편함 그리고 이제 '안경 쓰는 게 좀 보기 안 좋다.' 그래서 이제 컨택트 렌즈를 착용을 하는 거거든요. 시력 교정 부분은 안경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특히 난시안 같은 경우에는 난시 교정이 잘 안 됩니다. 거의 잘 안 되기 때문에 '컨택트 렌즈로 좋은 시력을 얻으려고 한다.' 이거는 좀 이제 힘든 얘기고, 그렇지만 최대한 그 교정식을 좋게 하려고 저희가 피팅에 여러 가지 인제 심혈을 기울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시력 교정 부분에 있어서 좀 떨어지긴 하지만 또 장점이 있잖아요. 어떤 부분이 장점이었을까요? 저희가 앞서서 이제 안경이랑 비교한 강학적인 어떤 차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일단 정강거리가 없다 보니까 망막상의 뭐 확대나 축소 이런 배율 변화가 적죠. 실제 물체의 크기와 거의 유사하게 보인다라는 게 큰 장점이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컨택트 렌즈는 이렇게 이제 물론 하드 렌즈는 약간의 움직임이 있어 가지고 광학부 외에 시선이 가는 경우가 약간 있습니다. 이제 깜빡하면서 렌즈가 움직일 때. 그치만 소프트 컨택트 렌즈는 이제 붙어 있는 상태니까 광학부 외에 시선이 지나갈 그런 이제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경처럼 이제 프리즘 효과, 광학부가 아닌 부분에 시선이 지나가면서 발생하는 이런 프리즘 효과에 따른 어떤 시야 변화, 뭐 방해 이런 거 없죠. 그쵸? 그리고 뭐 시야도 훨씬 더 넓게 이제 확보가 되고요. 그런 부분도 좀 장점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 때문에 발생되는 수차, 상해 흐림 이런 것도 훨씬 적은 거죠. 그래서 교정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쪼끔 교정이 덜 되는 부분은 있긴 하지만, 실제 그 물체의 형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인제 정시와 유사한 상태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광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쪼끔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택트 착용할 때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안경이랑 비교했었을 때 시력의 어떤 만족도는 떨어질 수가 있지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하는 경우는 대부분 난시가 잘 교정이 안 된 경우라고 보시면 되세요. 왜냐면은 안경은 이렇게 앞쪽에 착용을 하고 있으면은 그 계획한 대로 그 축 방향이 딱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컨택트 렌즈 같은 경우에 깜빡하면서도 그 축 방향이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렌즈의 재질상 특히나 소프트 컨택트 렌즈는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쪼끔 형태가 계획했던 형태대로 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 나는 90도 방향으로 해서 이제 난시 교정 축을 이렇게 90도 방향으로 해서 넣는다고 해도 실제 착용했었을 때 내 각막의 형태라든지 아니 주변의 어떤 상황 때문에 재질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그 축 방향대로 고정이 되어 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시력적인 계획한 시력대로 어떤 교정이 잘 안 돼서 시력이 이제 잘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난시가 있는 경우에는 특히나 시력에 있어서의 어떤 기대치는 조금 낮추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선명도 부분은 조금 안경보다는 좀 덜하다,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적응 기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적응 기간은 뭐 빠르게는 하루 이틀이면은 괜찮다 하는 분들도 계세요. 소프트 렌즈 인제 기준으로. 근데 인제 인제 저희 책에서는 보통 한 2 주일 정도 소요된다. 그래서 보통 뭐 2 주에서 4 주, 한 달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 완전하게 적응한 한 2 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렌즈는요, 뭐 짧게는 뭐 일 주일 이내면은 뭐 그냥 무난하게 편안하게 착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하드 렌즈 같은 경우에 RCP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의 어떤 적응 기간이 거치면은 특별하게 문제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개인마다의 어떤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또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이 착용하고자 하는 착용자의 이제 직업 부분도 저희가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될 텐데, 렌즈 착용하기 적합한 직업도 있고 조금 불가한 직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미용적, 기능적 면에서 '컨택트 렌즈 착용이 필요한 직업이다.'라고 보게 되면은, 미용적 목적으로 영화배우나 뉴스 아나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미용상의 어떤 목적이 크기 때문에 컨택트 렌즈가 적합하겠죠. 또 어떤 기능적인 목적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특히 운동선수 안경 쓰면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제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렌즈 착용이 좀 별로 좋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안경의 형태로 이제 착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수영의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수영할 때 소프트 컨택트 렌즈를 일회용 소프트 컨택트 렌즈를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잘 모르니까 일반인들은. 근데 이제 뭐 일회용이고 한 번 쓰고 버리는 거니까 그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소프트 컨택트 렌즈 같은 경우에는 어 이 렌즈 재질이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굉장히 유연한 구조가, 안에 구조가 얼기설기되어 있는 구조다 보니까 이 렌즈를 착용한 상태로 수영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수영장 안에 굉장히 뭐 소독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다 보니 이게 잘 렌즈에 침투를 해서 각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영하는 경우는 절대 렌즈를 착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뭐 하드 렌즈는 이제 사이즈 작다 보다 보니까 좀 활동성 큰 운동에는 절대 착용하시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보통 이제 수영을 하러 오는데 안경 쓰기가 불편해서 이제 이 본인이 생각했었을 때 일회용 소프트 컨택트 렌즈를 달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착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도수 수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안경원에서 구매를 하셔 가지고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도수 안경도 이제 그냥 일반 그런 매장에서 판매가 안 돼요. 도수는 무조건 전문 안경원에서 구매를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라고 하면은 이제 렌즈 착용이 불가하고요. 만약에 사격과 같은 경우에라고 하면은 어 정확한 시력을 요하잖아요. 그쵸? 그런 경우에라고 하면은 어 렌즈를 선택을 할 때 조금 더 시력 교정 부분에서 우수한 하드 컨택트 렌즈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경보다야 이렇게 컨택트 렌즈가 시력 교정면이 좀 안 좋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소프트보다는 하드가 조금 더 교정 시력에 있어서 안정성이 있는 그런 선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뭐 농구라든지 뭐 야구라든지 정말 활동성이 많은 경우에라고 하면 하드는 잘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그런 경우도 조금 그런 경우는 이제 소프트 컨택트 렌즈가 오히려 나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 가지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가능하다라고 하면 어떤 것을 선택을 해 줘야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지 조금 고려를 해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쵸. 보시면 되겠고, 또 이제 직업상 안경 착용이 불가하다, 그래서 렌즈를 좀 착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것들을 좀 고려를 해 봐야 될까요? 뭐 직업상 안경 착용이 불가한데 어떤 경우냐. 온도의 어떤 변화라든지 수증기 때문에 안경을 이제 계속 뿌옇게 이렇게 대고 해서 일하는 게 너무 불편하다라고 하면은 컨택트 렌즈 선택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 이게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계속 주변에 굉장히 먼지도 많고 이제 뭐 이렇게 노출이 많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컨택트 렌즈가 조금 부적합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보호 장구를 이용을 해 가지고 이제 눈을 보호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일반 안경은 아니고 고글과 같은 그런 형태 이용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고산지대, 등산을 좋아하는데 고산지대에 주로 간다라고 하면은 컨택트 렌즈 착용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고산지대 같은 경우에 대기압 자체가 이제 낮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눈이 굉장히 건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산소 공급 자체가 잘 안 돼서 이런 경우에도 렌즈를 착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안 되고 뭐 그 외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뭐 갑상선 기능 이상 되어 있는데, 뭐 갑상선 기능 이상 같은 경우에 나타나는 주 증상이 뭐 안구 돌출 이런 게 있어요. 그쵸? 그러면 안구가 돌출이 되면은 렌즈를 착용하게 되면은 눈을 감을 때 수목이 불안정하거든요. 이렇게 다 안 감긴단 말이에요. 눈이 약간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수목이 원활하게 되지 않다 보니까 어떤 건조감이 더 유발될 수 있는, 건성안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안 되고요. 그리고 뭐 면역 결핍 환자, 뭐 어떤지 면역과 관련한 요런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에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약물을 이제 투여를 하게 될 텐데, 이런 약물 역시도 콘택트 렌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요런 경우도 렌즈를 착용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렌즈가 착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불가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착용을 했었을 때 어떤 타입으로 선택을 해 줘야 되는지도 좀 고려를 해 줘야 될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문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물어보면서 이제 검사자는 머릿속에서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어떤 타입이 이 사람에게 적합할 것인지를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뭐 그 외에 또 특수 목적에 따라서 렌즈를 좀 선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요런 경우에요. 원추각막, 원추각막 들어보셨죠? 그쵸? 각막이 지금 그림에서처럼 굉장히 볼록한 형태, 원추의 형태로 요렇게 인제 생기게 되는 건데, 요건 진행성이잖아요. 계속적으로 요렇게 볼록해지는 거죠. 그래서 요런 볼록한 굉장히 망곡도가 큰 굴절력 값이 큰 형태로 요렇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진행성이다 보니까 추이도 살펴봐야 될 거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시력 교정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고도의 근시잖아요. 그러면 안경을 쓰기 너무 힘들죠. 그쵸. 너무 두꺼운 렌즈를 써야 되니까. 그래서 렌즈로 교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정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하드 컨택트 렌즈로 어느 정도 각막의 형상을 이제 조금 변화를 시켜가지고 요런 식으로 교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목적으로 이렇게 착용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뭐 각막 변형했는데, 저희가 뭐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로 이제 정난시, 어떤 규칙성이 있는 정난시는 교정이 가능하지만, 어떤 상처가 입혀져 가지고 뭐 반응이 생겨서 부정 난시가 발생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그러한 난시는 교정이 안 되는데, 그 정도에 따라서 역시 하드 컨택트 렌즈로 일부 교정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목적성으로 하드 컨택트 렌즈를 선택해서 써볼 수가 있겠고, 또 뭐 특수한 경우에 이제 근시가 이렇게 진행되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 성장기 근시가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근시 진행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마이오피아 그 컨트롤 그 컨택트 렌즈라고 해서, 이제 보통 뭐 요런 형태는 밤에 끼고 이제 근시의 어떤 그 진행을 조금 더디게 하기 위해서 밤에 끼는 렌즈의 형태로 나왔다고 해서, 뭐 상품명 드림 렌즈라고 막 보통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각막을 이런 식으로 조금 눌러 가지고 평평한 상태로 이제 만드는 거죠. 자는 동안 이렇게 눌러 놓는 거죠. 그리고 어 일상생활할 때는 렌즈를 빼는 거죠. 빼고 이제 얘가 다시 원래 리바운드 되기까지는 이제 근시도가 어느 정도 줄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시 진행을 갖다 주고 완화시켜 보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나온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막의 형상을 조금 변화시켜 가지고 근시 예방, 교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쵸? 자, 다음으로 이 렌즈를 착용하고자 하는 이 착용자가 기존에 좀 착용을 계속적으로 하고 왔었었던 사람인지, 아니면 애초에 아예 처음인지에 따라서 좀 저희가 조사해 봐야 되는 내용도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 초보 착용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신 질환이나 안 질환이 있는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인제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노안이 온 나이대쯤 그런 경우에는 건성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일반적인 뭐 그런 경우가 아니라도 이제 눈이 좀 건조할 수도 있죠. 근데 눈이 건조한 것 자체는 컨택트 렌즈 착용하기에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이제 케이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전신 질환이라고 했었을 때 당뇨 같은 경우에도 컨택트 렌즈 착용이 좀 어 불가한 경우죠. 왜냐면은 당뇨 같은 경우에는 각막의 어떤 지각도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캐치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2 차적으로 다른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게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전신 질환뿐만이 아니라 눈과 관련한 질환 더 직접적이죠. 그런 유무를 좀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렌즈 착용 동기, 이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착용 동기, 목적 이런 것들이 좀 강하면 강할수록 좀 성공할 수 있겠죠. 그쵸? 착용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의지가 강할수록 어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렌즈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경우는, 사실 컨택트 렌즈 같은 경우에 시력 교정 부분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그 기대감이 너무 크면은 좀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안경 쓰다가 렌즈로 바꿀 때 조금 시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만족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반드시 좀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시력 교정을 정확하게 잘하고 선명하게 봐야 되는 굉장히 좀 민감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컨택트 렌즈가 좀 그런 좋은 선택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렌즈를 착용하는 주위 환경, 이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는가. 아까 뭐 여러 가지 케이스를 보셨겠지만, 뭐 뭐
그런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한다라든지 이런 경우도 좀 불가한 그런 케이스일 거고, 아니면은 일반 사무직 같은 경우에도 보통 요즘에는 에어컨 키다가 또 뭐 바로 히터로 가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건조한 환경을 많이 이제 만드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도 사실은 주변에 계속 히터, 에어컨 나오고 컴퓨터 이런 거 계속 보고 있고 이러면은 눈이 안 건조한 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일을 하는 그 공간에서만이라도 렌즈가 아닌 안경으로 이제 좀 생활을 하고, 외부에 나왔을 때좀 사회생활하는 그런 환경 공간에서 렌즈를 바꿔 쓴다든지 좀 번거롭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눈 건강을 위해서 이제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어 어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렌즈 관리 능력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쵸. 왜냐면 요즘에는 그래도 다행히 일회용 렌즈를 좀 많이들 쓰기 때문에 위생적인 부분이 옛날과 비교하면은 굉장히 이제 개선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 지저분하게 써도 한 번 그래도 쓰고 버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침전물이나 세균성에 의한 감염 이런 게 훨씬 더 줄기는 했는데, 이제 좀 말 안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게 당연히 이제 좀 위험도가 높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라도 요즘에 보면은 굉장히 어린 나이에서부터 렌즈를 착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 착용을 처음 시작할 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손을 꼭 씻고 착용하라."라든지 "일회용 렌즈는 한 번만 꼭 쓰고 버리라."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하루 착용을 8 시간 이상 착용하지 말라고 한다든지, 이런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 같지만 사실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큰 문제로 이렇게 나중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는지, 또 이제 요즘에는 일회용 렌즈가 아니라서 주기가 좀 짧은 관리하는 렌즈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세척하는 방법, 관리하는 거, 그리고 렌즈를 또 다시 착용할 때는 관리 용액을 그래도 식염수에다가 좀 씻어 가지고 착용하는 게 눈의 어떤 자극감이나 이런 걸 덜 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렌즈를 처음 착용할 때 반드시 이제 좀 교육을 통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요 경우는 이제 나이가 당연히 뭐 초등학생은 좀 지나야지 렌즈를 착용을 하는 게 좋겠죠, 적어도. 근데 이제 이 능력의 여부가 나이에 기준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사람의 어떤 그 정말로 렌즈를 관리를 할 수 있는가 없는 그 능력의 그 기준을 가지고 좀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남학생들 같은 경우엔 사실 좀 이렇게 기본적으로 조금 여학생들보다는 이런 관리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일회용 렌즈 쓰는 게 나은 거죠. 가능하면 안 쓰는 게 좋고. 그래서 이제 개개인별의 어떤 관리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착용을 해도 되겠다, 그렇지 않아야겠다, 만약에 반드시 착용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타입을 선택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부분을 조금 알고 저희가 이제 조언을 주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초보 착용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착용하고 있었었던 기존 착용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어떤 걸 조금 확인을 해 봐야 될까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착용하고 있는 렌즈의 종류를 알아봐야 되겠죠. 소프트 컨택트 렌즈인지 아니면 RGP인지, 그리고 매일매일 착용하는 그런 형태인 건지, 아니면 관리를 하면서 착용하는 정기 교체용을 쓰고 있는지, 아니면 장기 착용인지 정기 교체용인지, 아니면 난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구면 렌즈를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면 렌즈를 쓰고 있는지 아니면 난시 교정용으로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좀 요구 사항이나 불만족 사항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조금씩의 어떤 원하는 요구도에 따라서 바꿔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제품명, 보통은 그 렌즈가 크게 불편하지 않으면은 기존 제품을 보통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제품명이나 그리고 종류,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베이스 커브 다이아 이런 것도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뭐 각막 곡률 반경이나 가시용체 직경 측정해 가지고 이 값을 결정을 하지만, 이 사람이 만약에 지금 쓰고 있는 게 굉장히 편하다라고 하면은 이 렌즈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요거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착용할 때는 기본적인 어떤 이 사람의 데이터를 가지고 선택을 해줄 수 있지만, 그게
반드시 정답은 아니거든요. 이것저것 다 사용해 봤는데 불편하면서 바꿔 보기도 했는데 '이게 제일 편하더라.'라고 하면 이 사람한테 맞는 재질이나 어떤 파라미터는 요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왜 안경 렌즈도 안경 쓰고 왔었을 때 이 사람 도수 확인하듯이 요런 이제 기본적인 정보를 기존 정보를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요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어떤 불만 사항이 있는가, 어떤 부분이 불만 사항인지, 그리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불만에 대한 어떤 증상은 어떤 건지 이런 거 알아보셔야 되겠죠. 자, 그렇고 그리고 "언제부터 착용하셨어요?" 요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렌즈 착용 시기 보통은 이제 "컨택트 렌즈가 실제 눈 건강에는 좋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쭉 착용하고 왔다라고 하면은 눈이 대부분 건조할 거고, 건조하다 보면은 보통 이게 혈관 신생혈관 같이 이렇게 충혈이 되어 있는 모습을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제 외부로는 그런 게 인제 나타나는데 사실은 건조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인제 고런 이제 신생혈관이 나타나는 건 산소 공급이 좀 잘 안 된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세하게 또 인제 안쪽으로 또 깊이 살펴보면은 내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저산소증에 의한. 그래서 "10년 넘었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인제 불편 증상들을 갖다 얘기를 하면 사실은 특히 소프트 컨택트 렌즈는 쪼끔 이제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하드 컨택트 렌즈로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은 안경을 쓰기를 권하시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이제 처음 착용 시기를 조금 저희가 살펴보고, 그리고 지금 나타나는 증상과 연결해 가지고 어떤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또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알아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루 평균 착용 시간, 그리고 매일은 착용하지 않더라도 뭐 일 주일에 며칠 정도 착용하는지, 매일 착용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이제 알아보는 이유가 하루에 착용하는 시간도 굉장히 길고 아주 자주 착용하고 거의 매일같이 착용하고 뭐 요런 경우에라면 렌즈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경우잖아요. 그러면은 가능하면 요런 경우는 이제 일회용 렌즈가 더 나아요. 이렇게 전기 교체용 같은 경우에는 침전물의 발생도 많을 수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인제 안질환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렌즈 착용 어떤 의존도가 높으면은 가능하면 조금 주기가 짧은 거, 일회용은 아니더라도 고런 걸 선택을 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같이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지금 뭐 "정기 교체형으로 관리를 하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 관리하는 방법은 잘 숙지를 하고 있는지, 관리 방법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한 달 쓸 거를 한 2 주밖에 못 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상하게 렌즈를 잘 씹고 보관했는데 착용할 때 굉장히 따갑거나 이런 부분이 느껴져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은 사실 그런 경우에는 그 보관의 이게 어떤 그 산도가 이렇게, 우리 눈 알칼리잖아요. 눈물 이렇게 알칼리잖아요. 근데 안 맞아 가지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제 식용수로 이렇게 씻어 가지고 사용을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면 보관 용액이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꿔보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도 이제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렌즈가 좀 불편하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 교체 이유 이제 한번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뭐 착용을 갖다가 불편해서 안 했다라고 했었을 때는 어떤 부분 때문에 이제 불편해서 착용을 안 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다음에 저희가 이제 어떤 게 더 좋겠다라고 뭔가 조언을 해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알아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전신 질환, 안 질환 있는지 이런 것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니까 알아뒀다가 이렇게 메모를 해 두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